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원인은 혈관 안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혈관벽에 수십 년간 쌓여온 덩어리가 갑자기 갈라집니다. 이 덩어리를 플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플라크가 갈라지는 순간 우리 몸은 이걸 상처로 인식하고 혈전을 만들어 막으려 합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혈관 안쪽 벽은 매끄러운 세포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이 얇은 막이 혈액과 혈관 벽 사이의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이 벽을 밀어붙이고 흡연이 독소를 흘려보내고 높은 혈당이 표면을 손상시키면 이 매끄러운 경계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투가 일어납니다. 혈액 속을 떠다니던 LDL 콜레스테롤이 이 상처난 틈을 통해 혈관벽 안쪽으로 스며듭니다. 정상적인 혈관이라면 막아냈을 침입입니다. 하지만 손상된 벽은 더 이상 방어선이 되지 못합니다. 벽 안으로 들어간 LDL 콜레스테롤은 산화됩니다. 변질된 콜레스테롤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는 이 변질된 콜레스테롤을 적으로 인식하고 삼키기 시작합니다. 침략자를 제거하려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식세포는 삼킨 콜레스테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분해할 수 없는 지질이 세포 안에 계속 쌓이면서 대식세포는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결국 풍선처럼 빵빵해진 이 세포를 의학에서는 거품세포라고 부릅니다. 침략자를 잡으려 달려왔던 면역세포가 오히려 혈관 벽 안에 갇혀버리는 역설입니다. 이 거품세포들이 쌓이면 혈관 벽 안에 노란 줄무늬가 생깁니다. 지방 줄무늬라 불리는 이것이 동맥경화의 첫 번째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대체 몇 살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1987년부터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피데이 연구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15세에서 34세 사이 사고사 3,000명 이상의 혈관을 부검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 조사 대상 모든 청소년의 대동맥에서 지방 줄무늬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우관 상동맥에서도 내막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맥경화는 이미 10대에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지금 한국 성인 4명 중 1명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2007년 8.8%에서 2022년 22.4%로 뛰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으로 스며드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 지방 줄무늬가 수십 년에 걸쳐 자라면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 줄무늬가 혈관벽에 자리 잡으면 우리 몸은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혈관벽 깊숙한 곳에 있는 평활근 세포가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콜라겐과 섬유소를 분비하면서 이 지방 덩어리 위에 단단한 덮개를 씌웁니다. 마치 위험물질을 밀봉하듯이. 이것을 섬유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섬유성 막이 덮여 있고 그 안쪽에는 기름 덩어리인 지질 코어가 점점 자라납니다. 캡슐 안에 시한폭탄을 넣어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섬유판 안쪽의 지질 코어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덮개 위로는 또 다른 층이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에 칼슘까지 쌓이기 시작합니다. 플라크 안에 석회가 끼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수도관에 석회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관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 내경이 70% 이상 막힐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혈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슴 통증도 호흡곤란도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몸이 놀라울 정도로 버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심장질환은 현재 한국인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8년 152만 명에서 2022년 18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19.9% 증가한 수치입니다. 순환계통 질환에 들어가는 진료비는 연간 14조 원, 암 진료비가 10조 7천억 원이니 암보다 많은 돈이 혈관 질환에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70%가 막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답은 플라크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플라크가 혈관을 얼마나 막았느냐가 아닙니다. 플라크가 얼마나 불안정하냐입니다. 플라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정 플라크와 불안정 플라크. 이 둘의 차이를 결정짓는 건 단 하나, 섬유막의 두께입니다. 안정 플라크는 두꺼운 섬유막이 내부의 기름 덩어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습니다. 혈관을 많이 막고 있더라도 쉽게 털리지 않습니다.
반면 불안정 플라크는 다릅니다. 섬유막이 얇고 안에는 거대한 지질 코어가 차 있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화상과 같습니다. 겉은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압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정 플라크 안에는 대식세포가 대량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들이 MMP라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이 효소가 섬유막을 안쪽에서부터 녹여냅니다. 이미 얇은 막이 더 얇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섬유막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급박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찢어진 틈으로 지질 코어가 혈류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출혈이 난 상처로 인식합니다. 즉시 혈소판이 몰려와 응집하고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막으려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지만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립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동맥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70% 막힌 안정 플라크보다 30에서 40%만 막힌 불안정 플라크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막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안정하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조금 좁아져 있다는 소견을 받고 안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죽상동맥 경화성 질환은 전체 심혈관 사망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증상 발현 후 3시간에서 6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는 환자는 전체의 45.5%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안정 플라크를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정 플라크는 일반 건강검진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 부분에 혈관에 초음파를 대면 혈관벽 안쪽에 플라크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이고 통증도 없습니다. 내중막 두께가 0.9mm 이상이면 초기 동맥경화를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관상동맥 CT입니다. 심장혈관의 석회화 수치, 이른바 칼슘 스코어를 측정합니다. 플라크 안에 칼슘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검사에서 동맥경화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생긴 플라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진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현재 이상지질혈증 약물 처방의 95%는 스타틴입니다. 지질 강화제를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이 43% 줄어듭니다. 스타틴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PCSK9 억제제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경부용 PCSK9 억제제는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2026년 이후 출시가 전망됩니다. 약 외에도 기본은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그리고 금연. 동맥경화는 되돌릴 수 없지만 멈출 수는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10대에 시작되어 수십 년간 침묵합니다. 70%가 막혀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크가 터지는 단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합니다. 지금 내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 검사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